자, 요번 주에는 홀역과 할게. 지금 옆에는 안센하고 김첸 옆에서 거들어주고 있어. 안센과 김첸이 당신이야. 혼자 할 때 너무 외로워가지고 좀 거들려고 했고요. 봅시다. 처음에 그냥 시작하고 있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전자소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대. 요거는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전자소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소자에서는 뭐냐면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대. 움직임을 제어해야 돼. 그러면 전자는 너무 작잖아. 미지세계의 거잖아.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임을 제어할 것이냐. 그래서 얘는 질량이 너무 작아. 그래서 중력은 무시해도 돼. 중력은? 그러면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전자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녀석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전기력과 자기력이야. 전자는 이제 뭐냐면 전기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력을 가지고도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1879년에 에드윈 홀이라는 사람이 구멍의 홀 아니에요. 발표한 홀 효과예요. 어떤 구멍과 관련된 효과 아니야. 홀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했기 때문에 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왜 피식피식 웃어? 자, 이거를 이제 뭐냐면 자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습니다. 자기장이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를 증명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라는 거지. 봤더니 뭐냐면 그림 1을 보셔야 돼요. 그림 1. 요거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 자, 일단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죠? 네. 그럼 전자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갑니다. 전자는 뭐예요? 음의 전하량을 갖는 걸 우리가 전자라고 하잖아. 네. 양의 전하량을 갖는 걸 우리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연장해서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왜 직선이야? 이렇게 할게. 이렇게 도선을 연결한 거야. 그리고 이쪽, 잠깐만.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러면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됐니? 이렇게 전자가 흘러간다. 안센 이해하니? 긴 게 플러스예요? 네. 긴 게 플러스예요. 여기가 양극, 여기가 음극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양극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음극입니다. 그럼 이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 우리 안센 이해하면 너네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근데 뭐냐면 여기다가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을 줄 거야.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가고요. 수직 방향으로 또 이제 뭐냐면 자기장이 흘러갈 거야. 그럼 뭐 하냐면 로렌츠 힘에 의해서 이 전자의 움직임이 바뀔 거래. 그래서 로렌츠 힘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자가 가다가 쭈쭈쭈쭈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가 이렇게 휘어져서 움직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다야. 이렇게 쏠려서 움직인다. 이거를 지금 뭐냐면 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가 쏠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이제 아유, 왜 직선이야?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요 전자를 검출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던 전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로 흘러올 수 있겠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겠지. 전자는 다시 흘러가던 전자는 이렇게 가겠지. 빠져나오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릴 거야.
쏠릴 거야. 이쪽으로 쏠릴 거야. 그럼 쏠린 전자들 중에 어떤 놈은 또 이쪽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흘러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전자를 검출해낼 거야. 누가요? 검출기가요. 검출기가요. 이것도 검출기예요? 여기도 이제 도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쏠렸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럼 여기에 어떤 검출기를 토대로 음전화, 전자가 검출되는지 아니면 전공이 검출되는지 이거를 할 거라고. 이해했니? 다시 여기다가 자기장을 요렇게 줄 거야. 그러면 로렌츠 힘에 의해서 뭐 플레밍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쏠려. 이쪽으로 전자가 쏠려. 그럼 쏠린 전자들 중에 하나 어떤 놈들은 요로 움직여. 그럼 여기에서 검출기에서 전자를 측정하거나 전공, 음전화를 측정하거나 양해전화를 측정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냐, 이쪽으로 쏠린 게 전자가 쏠렸는지 아니면 전공이 쏠렸는지까지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쏠린 정도, 얼만큼 쏠렸는지 이것도 값도 측정할 수 있겠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홀 효과와 관련된 거야. 홀 효과는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 또는 전공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건 다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플러스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쏠릴 수도 있죠, 여기에. 플러스가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를 누가 운반하느냐, 전자가 운반하느냐, 전공이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전자가 운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쏠려 있는 거야. 전공이 전하를 운반한다면 뭐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여기가 플러스 양전하가 쏠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갔겠죠. 전공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전하는 양전하는 이쪽으로 갔겠죠. 지금 전자는 음전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 과정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쏠리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본문 보면서 조금 더 해볼게. 응? 지우개. 그래서 자 본문 보자. 실험인데 금속판에 Y축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게.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할게. 원래는 직선으로 흘러갈 수 있어. 반면 전자는 직선으로 흘러갈 수 있어. 됐지? 그 판에 수직으로 플러스 Z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 줄게.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 Y축과 Z축에 모두 수직인 방향. 이렇게. 그러면 전자가 쏠리는 걸 확인했어. 이거는 뭐냐면 홀이 실험한 거야. 홀이 실험했을 때는 전자가 쏠리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요렇게 있을 때 여기와 여기의 차이, 전압 차이를 활용하면 되겠지. 요 검출기가 그러면 전압계가 되겠지. 세은아. 자, 이것은 말이야. 이렇게 쏠리는 건 뭐냐면 전류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위차가 형성되더라요. 전위차,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전압이라고도 해. 보통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섞여 있을 텐데 뭐냐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쏠려 있어. 그러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전위차가 생길 거야. 요 전위차가 곧 전압이 되거든요. 자, 이 현상은 전자 또는 전공이 이동하던 중에 지금 요 그림은 전자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러면 요건 체크하자.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뭐야? 로런츠 힘에 의해서 로런츠 힘은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거야. 그러면 뭐냐면 전자나 전공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고 지금 요 그림은 전자의 쏠림을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어떤 거에서는 전공이 쏠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한쪽으로는 전자가 쏠리고 어떤 놈은 전공이 쏠릴 수 있어. 그러면 한쪽은 전자가 많아졌고요. 여기 전자가 많아졌죠. 반대쪽에 그러면 이쪽에는 전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전자가 많은 쪽과 전자가 거의 없는 쪽 사이에는 뭐한다? 전위차가 생긴다. 이걸 우리는 뭐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전압계를 토대로 전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전압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한쪽엔 많고 한쪽에는 적어져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세연아 이해하니? 안세 노. 자, 이렇게 전위가 발생하는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한대. 자, 그럼 홀 효과는 다시 뭐예요?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 또는 전공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이 쏠림에 의해서 둘 사이에 전압이
전압차가, 전이차가 생겨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게 곧 홀 효과야. 그럼 이 홀 효과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반비례 핵심적인 정보가 나오네요. 전자의 양은, 쏠리는 전자의 양은 자기장에 비례해서 커진대. 그러면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쏠렸잖아. 그럼 자기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한쪽에 쏠리는 전자의 양, 한쪽에 쏠리는 전공의 양이 많아질 거래. 그러면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뭐 한다? 쏠림이 많아지면 차이도 커지겠지? 네. 전이차도 크게 나타날 거다.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 비례한다야. 자기장에 비례한다. 이게 지금 홀 효과야. 됐지? 자, 그러면 홀 효과는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됐을 때 전자 또는 전공이 어디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거래. 그리고 홀 효과로 초래된 전위차를 우리는 홀 전압이라고 할 거야. 이 전위차를 홀 효과로 인해 생겨난 전압, 홀 전압. 전기 저항을 홀 저항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은 뭐니?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이 뭔지 아니? 아니요, 몰라요. 전기 저항은 전기력 혹은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저항이 커지면 결국 뭐냐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야. 막는 거, 못 들게. 저항이 생겨서 잘 못 흐르는 거. 하여튼 자, 홀 효과로 인해 생겨난 전이차, 홀 전압, 전기 저항, 홀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핵심 정보 중에 하나예요. 이 값들, 뭐 홀 전압이나 홀 저항의 이 값들의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크기, 얘는 뭐냐면 소재의 물성을 알게 해준대. 그러니까 뭐냐면 부호와 크기는 소재마다 달라. 소재의 성질, 특성을 알려줄 수 있어. 니네 이 물성이 철학,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물성과 의미는 좀 달라요. 인물성 동이? 네, 거기에 물성과 좀 다릅니다. 인물성이 뭐랬죠? 자, 소재의 성질을 알 수 있게 해줘.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소재마다 부호와 크기가 다를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령 예시가 나왔죠. 반도체는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는데 N형 반도체는 전압의 측정값이 음수일 거래. 얘는 왜냐? 전자가 쏠려서야. 자, 얘는 그러면 전자가 쏠린 거죠? 요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측정될까? 음수값이 측정이 될 거야. 이럴 때는 N형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혹은 뭐냐면 전공이 쏠리는 경우도 있대요. 전공 플러스 양전하예요. 양전하. 얘는 측정값이 양수이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P형으로 판별할 수 있대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그 소재의 특성을 알 수 있다야. 소재마다 부호가 다를 수 있고 크기가 다를 수 있다야. 여기가 홀 효과야. 크기는 뭐예요? 크기는 저거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커질 거다. 뭘 크기가요? 전위차. 전위차. 전압의 크기 혹은 저항의 크기. 아, 이거는 그럼 뭐냐면 소재마다 각각의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고유한 값이 자기장에 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겠네. 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재마다 다르다. 소재마다 다르다. 여기 했니? 소재가 근데 전자 전공 두 개뿐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소재는 요거를 만드는 소재겠죠. 아, 요거를 만드는 소재겠죠. 얘가 그러면 뭐냐면 N형 반도체라고 한다면 얘가 N형 반도체라고 한다면 전자가 쏠리더라. 얘가 P형 반도체라고 한다면 전공이 쏠리더라. 아 여기에 쏠리는 게 한쪽에 쏠리는. 여기에 쏠리는 게 전압이에요? 한쪽에 쏠렸으니까 전압. 차이가 생겨서 전위차가 생겨서 이거를 전압이라고 해. 둘의 차이를. 여기와 여기의 차이. 근데 마이너스가 여기 쏠리면 플러스는 여기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요. 보통은 뭐냐면 여기서 흘러가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보통 뭐냐면 흘러가는 게 음전하가 흘러가냐 양전하가 흘러가냐 또 달라요. 응? 그래서 여기서는 음전하가 흘러왔구나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음수구나 얘가 N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 정도 하자고. 그러면 뒤에 문제 해보자. 이거 3번 문제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P형이냐 N형이냐를 구별할 거야.
N형이 지금 아까 음수. 전자, P형이 전공, 음수, 양수 이렇게 됐었죠. 자, 가는 반도체 전지를 연결했고요. 이렇게 전지가 연결됐죠. 자기장이 수직으로 가해졌죠.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를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응?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졌네요. 그러면 수직인 이쪽 방향으로 응? 전자 또는 전공이 쏠리겠네요. 근데 이 그림은 뭐였어요? 전자의 쏠림을 나타내네요. 전자가 쏠렸네요. 전자가 쏠렸지? 그럼 얘는 뭐야? N형. N형.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네. 됐지? 네. 자, 답이 되는 거 먼저 볼게. 가해진 자기장의 영향으로. 아니다. 이거 답인가? 아니다. 모르겠다. 자기장이 가해졌죠? 지금 여기 자기장이 가해지고 있겠죠? 나에서 반도체로 흘러 들어가는 단자와. 그러면 반도체로 흘러 들어가는 단자. 단자? 얘가 단자야. 반도체로 흘러 들어가는 단자와 반도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단자 사이의 전이차. 그러면 뭐야?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이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전이차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여기 사이에서 전이차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네. 쏠림과 안 쏠림 사이의 전이차. 네. 그러니까는 요 2번이 답이다라는 거지. 잘못됐다라는 거지. 됐어? 홀 전압은 요 사이의 전이차를 측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 2번 선지는 뭐였어요? 반도체로 흘러 들어가는 단자와 반도체로 흘러나오는 단자 사이의 전이차. 요 사이의 전이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점은 뭐예요? 이건 안 돼요? 어? 이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러면 뭐냐면 전압을 확인하는 거로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으로 쏠릴 거야. 아. 쏠리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전압계야, 얘가. 전압계구나. 얘는 응? 요 쏠림을 확인하기 위한 전압계라고. 그러니까 뭐야? 전이차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라고. 자, 그럼 1번. 가해에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수직 방향을 이루는 건 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요건. 자,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일 때 둘 모두로부터 수직인 방향으로 전이차가 생겼죠? 네. 3번. 가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나에서 전자가 쏠린 거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오른쪽이죠, 얘는. 내가 보는 방향에서는 왼쪽이야. 오케이. 전류 흐르는 방향에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오른쪽이죠. 로렌츠 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자기장에 의해 생겨나는 로렌츠 힘에 의해서 쏠림이 생기는 거니까. 4번 나에서 홀 전압을 측정하면 자, 얘로 지금 홀 전압을 측정할 거예요. 음수로 나오겠죠. 전자가 쏠려 있으니까요.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는 N형이구나. 괜찮네. 5번 나에서 홀 전압이 자가 측정되지 않았다면 뭐 할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왜? 자기장 비례하니까. 오케이. 지금 안센 이해했으니까 니네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요만큼 사실은 그냥 설명했으면 5분이면 됐을 것 같은데 안센을 옆에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0분 된 것 같다. 20분이요? 20분은 안 됐을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요 지문에서 홀 효과는 개뿔 뭐 없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뭐냐면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정수 양자 홀 효과, 분수 양자 홀 효과 여기를 가야 여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냐면 일단 양자로 넘어온다고. 양자로 넘어오는 순간서부터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양자가 뭐죠? 양자라는 건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인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거시 세계야. 거시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은 거지 세계 말고 거시 세계 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나 원자 단위는 미시 세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불연속적인 값이 나타나. 사실은 이제 뭐냐면 빛은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가지 특성을 함께 나타나고 마찬가지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왜 이거를 니네한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국어 선생인데. 하여튼 그래. 자, 근데 봐봐. 그래서 양자까지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질 거야. 이해하기 어려워. 자, 근데 이제 여기도 좀 보자. 다음 문단인데 같은 재료로 크기와 길이를 같게 해서 만든 도선이라도 저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됐니? 근데 원래는 뭐냐면 저항 값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고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뭐하냐면 전류가 흘러가기 힘들거든요. 크기도 뭐냐면 저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료가 같고 크기가 같고 길이가 같다면 저항은 같은데 실제로는 뭐냐면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홀 저항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상식이었대. 근데 이렇게 상식이라고 나왔고 그런 데가 나왔으면 이런 상식이 뒤집히겠지. 응? 됐니?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달라지는 게 상식이었대. 그럼 뒤집힌 건 그럼 뭘까? 같아져요. 같다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1980년대 클리칭이라는 분이 종래의 지식, 기존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얻었어. 자, 왜? 종래의 지식은 뭐야? 이거 상식이었을 테니까. 됐어? 그건 뭐냐? 절대 온도 1K, 1켈빈 이하의 극저온 상태. 막 영하 200도 근처야. 정말 극저온에서 2차원 전자계인 반도체 양자 우물 구조. 뭐 양자 우물 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봐봐. 조건이야. 지금 뭐냐면 여기서 정수 양자월 효과를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정수 양자월 효과가 측정되는 건 뭐냐면 극점. 1켈빈 이하의 극저온 2차원 전자계인 반도체 양자 우물 구조래. 물론 2차원 전자계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래핀 같은 건데요. 됐습니다. 저 알아요. 나 그래핀 들어봤는데. 들어봤지 알진 않을 거야. 어? 들어봤지.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홀 저항을 측정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뭐냐면 상식 밖에 어떤 일이 생겨났겠지. 됐니? 그 상식 밖의 일이 뭐냐? 홀 저항이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어떤 특정한 값들만을 나타낸대. 자, 특정한 값이라는 건 뭐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데 보통 뭐야? 자기장이 위에서 그랬잖아. 비례한다고. 비례한다고. 근데 비례하지 않고 특정한 값만 계속 보일 거래. 이걸 이제 그래서 정수 양자호 효과라고 얘기를 했대. 됐니? 이게 그러면 이 극저온 상태가 아니면은 상식이 맞는 거예요? 네. 이거는 측정이 안 될 거예요. 정수 양자호 효과는. 일반적으로 그럼 뭐야? 비례할 거야. 자기장에 비례할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정수 양자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래프를 조금 볼까 그러면 자기장을 쭉 키워줬습니다. 그랬더니 0테슬라, 1테슬라, 2테슬라 이렇게 자기장을 쭉 키웠어.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될까? 위에서 그냥 홀 효과라고 한다면 비례해서 커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든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커지든 뭐 이렇게 하여튼 비례하는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평탄의 지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뭐예요? 특정값. 자기장은 커지는데 특정한 값. 자기장은 커지는데 특정한 값을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 됐니? 됐어? 양자역학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그래서 불연속적인 값이 나타나더라야. 얘가 이제 막 변하지만 안 변하고 불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됐니? 안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이제 뭐 설명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클리칭이 측정한 이거는 저항값이 처음에는 자기장에 비례해서 계속 변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했다고. 이게 이 상식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기존의 상식이었대. 우리는 뭐 물론 이 정도 상식도 없지만 과거의 상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자기장에 따라서 쭉 연속적으로 커져야 된다. 연속적으로 커져야 된다. 됐지?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뭐 3테슬라에서 뭐 한 10테슬라, 11테슬라 이렇게 커졌더니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 홀 저항값이 어느 순간 평지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구간이 생기더라. 여기 됐죠? 그러니까 불연속성을 보이더라요. 그래서 실제로 불연속적인 걸 우리가 양자, 이런 말, 양자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해. 이게 이제 상식과는 안 맞는 거야. 됐어? 상식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고 있다고. 이러한 홀 평지 현상이라고도 하겠네. 됐지? 이거는 여러 구간에서 나타나더래. 한 군데만 아니라 여기 여러 곳에서 다 나타나더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홀 저항값이 25,812옴일 때와 이거의 2분의 1, 3분의 1일 때 나타났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기장을 더 세게 해주면 요렇게 나타났을 거야. 여기가 뭐야? 25,812옴이었던 지점이야. 이것의 절반.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만 절반이니까 만 12,806 900요? 12,906 뭐 이 정도 되겠네. 여기는 뭐 3분의 1이니까 8,6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나타나더래. 그럼 도대체 이 25,812는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자연의 기본 상수들인 전하량과 플랑크 상수,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인가 봐요. 여기에서 25,812라는 값을 알 수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전하량이 몇인데요? 이러면은 곤란해지니까 전화량이 25,812. 전하량과 플랑크 상수 F를 가지고 25,812라는 값을 이끌어낼 수 있대.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5,812더라요. 아 제곱이었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전하량의 제곱으로 플랑크 산수를 나눠주니까 25,812가 나오더라. 그러면 25,812의 의미는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이거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나타나더라야.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I 값을 넣어주는 거지. 요 I 값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나온 I 값이야. 여기 I 값이 되는 거거든. I 값은 뭐 전기력과 관련되는 거거든. 됐지? 응?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력과 관련돼. 너 왜 뭐? 몇 쪽이에요? 몇 쪽이에요? 38쪽이에요. 하여튼 자 I 값이 2일 때는 그러니까 I 값이 2일 때는 요거에 2분의 1이 나타나더라야. 응? I 값이 3일 때는 3분의 1 값이 나타나더라야. 여기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또 좀 더. 자기장이 낮은 구간에서 I 값이 6이에요. 그죠? 점점점 I 값이 작아져요. 1을 향해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네. 응? 자, 근데 이제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홀 저항값의 역수인 홀 전도율. 홀 전도율은 저항값의 역수야. 왜냐면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럼 저항값이 커지면 전도율 작아져요. 됐니? 그래서 역수야. 그러면 홀 전도율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한다면 H분의 I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거야. 역수. 지금 그죠? 얘가 지금 뭐냐면 저항값이었으니까요. 홀 저항값이었으니까. 그러면 홀 전도율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자, 그러면 결국 뭐야? I 곱하기 H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H 플랑크 상수였고요. 얘 전하량 상수였죠. 그럼 얘 상수죠? 됐니? 그래서 홀 전도율이라는 건 자연의 기본 상수들의 조합. 뭐 플랑크 상수와 전하량의 조합. 여기에 정수를 곱해준 걸로 전도율을 나타낼 수 있다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요 문단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라갈 수 있으면 돼. 됐니? 네. 자, 저항이 양자화되어 있어. 불연속적이야. 쭉 가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끊겨. 이게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야. 됐어? 그래서 저항이 양자화됨으로써 특정 조건에서 어떤 조건? 특정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 앞에 나왔잖아. 1K 정도의 극저온의 2차원 전작의 뭐 무슨 우물구조, 양자 우물구조에서 이런 조건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키웠을 때 홀 저항이 이거야. 물질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상식과 반대. 상식과 어긋나고요. 지금 홀 효과에서도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소재의 물성을 홀 효과, 홀 전압이나 홀 전압이나 저항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소재의 성질을 알 수 있게 해줬고, 저항은 조금씩 달라지는 였던 거야. 근데 이제 얘는 뭐야? 물질에 무관하게. 왜? E와 H는 상수잖아. I는 정수잖아.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질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나타낼 수 있더라야. 여기 이해했니? 효과와 차이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됐니? 그래서 얘가 특이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됐지? 그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정수, 양자, 홀 효과 정도는 꾸역꾸역은 따라가지. 네.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빠진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 분수, 양자, 홀 효과. 여기 가면 더 짜증납니다. 왜냐면 빠진 정보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초까지 물리학자들은요, 만약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2차원 소재, 뭐 그래핀이라고 생각합시다. 전자의 운동이 불순물 때문에 불순물에 구속되어서 전자가 불순물에 갇혀서 절대 영도가 된다면 부도체가 될 거래요. 그럼 부도체가 뭐야? 부도체가 전기가 안 흐르는 거. 전기가 안 흐르는 거.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왔대요. 믿어왔대요. 믿음이. 그럼 뒤에서 뭐 할까? 깨져요. 깨지겠죠. 자, 그럼 뭐 할까? 절대 영도에서도.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 뭐 이래.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온도인데요. 절대 영도 근처에서, 자, 부도체라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뭐 할까? 절대 영도에서도 뭐 한다? 흐른다. 흐른다야. 흐른다.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초전도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배웠는데 초전도. 초전도 현상이에요. 절대 영도 근처에서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전류가 저항이 0이 되고 전류가 거의 100% 효율로 흘러간다. 뭐 이런 거긴 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로플리는 절대 영도 근처에서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도띠를 형성한대. 전도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류를 흐를 수 있는 띠를 형성한대요. 전도가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기존의 믿음을, 응? 믿음과 달라진 걸 로플리는 지금 설명했어요. 전도띠를 가지고 뭐 하면 자기장이 있으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자기장과 전자 사이의 관계인 거지. 자, 강한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절대 영도에서도. 기존 믿음은 절대 영도에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했는데, 자, 절대 영도에서도 강한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 자, 이를 통해 홀 저항의 양자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대. 뭐 그런가 봐. 응? 홀 저항이 양자화될 수 있었던 건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 뚝뚝 끊기는 거. 됐지? 정수? 응. 자, 몇 년 후에 이제 뭐냐면 벨 연구소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또 특이한 사실 그만 발견하지. 응? 그러니까. 자, 기존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자, 정수 양자홀 효과에 의하면 전기 전도율은 아까 뭐였어? 정수로 1, 2, 3, 4로 이렇게 정수배만 존재했어야 돼.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전기 전도율이 3분의 1, 5분의 1 등으로 분수값으로 나타나더라요. 정수인데 정수도 되고 분수도 된다? 이제는 분수로도 나타나더라야. 자, 전도는 누가 하냐면, 전자 또는 전공이 전하를 운반할 때야. 전하를 운반할 때 전기가 전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여튼 그래. 이러한 물리 현상은 이제 뭐냐면 요 값이요. 전도율이 분수로 나타나. 이거 분수 양자홀이야. 앞에서는 2배, 3배, 4배, 5배였잖아. 이제 뭐냐면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분수 양자홀이래. 분수값에 의해서 뚝뚝 끊긴대. 와. 자, 분수 양자홀 효과는 그러면 뭐냐면 분수값을 가진 전하 상태가 존재한대. 전하는 음전하, 양전하야. 음전하가 전자야. 전하는 음전하가 있고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를 전자라고 하고 양전하를 우리가 전공이라고 해. 알아요. 좋아. 근데 그럼 뭐냐면 분수 양자홀 효과가 일어나려면 전하가 왜 분수값이 돼야 되지?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전하의 일종이었던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 입자의 정의는 뭐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야. 근데 전자는 입자였고 사실은 뭐야? 우리의 상식은 쪼개져서는 안 되는데 쪼개진 상태인 분수값이 나타나는 거를 사실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분수가 왜 쪼개진 거예요? 사과 하나를 반으로 쪼개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자는 정수다. 네. 그래서 사과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사과, 3분의 사과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대신 뭐야? 2 곱하기 사과, 3 곱하기 사과는 존재할 테고. 그지? 그 전까지는 이것만 했는데 이게 나타나니까 이제 머리 터지는 거라고. 왜? 기존의 입자라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야 되는 거니까. 어떡해. 응? 됐어? 네. 자, 그래서 전자들로 이루어진 물리계에서는 분수값을 가진 전하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야. 기존 믿음이야. 그래서 앞에 나왔던 로플린이 또 이걸 설명했대. 대단하다. 어떻게? 진짜 완전 극조온 2차원 전자계, 아까 뭐 양자 우물 구조겠죠? 더 강한 자기장을 가할게. 아까 1K였다면 거의 0K의 자기장을 가할게. 그러면 전자들이 양자 유체를 형성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입자의 상태가 아니라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잖아. 자, 그럼 입자라고 한다면 기체일까 액체일까 고체일까? 고체. 고체야. 근데 이제 뭐냐면 극조온에 정말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얘가 기체 또는 액체인 유체를 만들어낸대. 그러면 고체인 입자는 쪼개지지 않는데 얘네들이 유체 상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야. 이 자기장이 세면은 이렇게 된다. 자기장이 겁나 세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때는 유체가 되는 거야. 입자가 아닌 유체 상태로. 됐지? 그래서 분수 양자월 효과는 양자 유체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분수 전하값을 갖는데 유체 상태이니까. 고체 상태라고 한다면 안 쪼개져야 되는데 유체 상태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액체 상태라고 한다면 분수값도 가질 수 있다야. 그래서 전자전하의 분수값인 3분의 1값, 5분의 1값 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게 로플린이 설명한 분수 양자월 효과가 왜 일어나는가요? 자, 얘는 양자 현상의 불확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산으로 가니까 패스. 응? 양자 현상의 불확정성이라는 건 그거야. 빛은 응? 어떤 특정한 상태가 아니다. 전자는 특정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 평상시는 입자 상태로 있다가도 우리가 관측하면 파동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이제 불확정성이야. 아, 못 정한다. 네,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 수 없고 우리의 관찰에 의해서 상태가 정해진다. 이게 이제 양자현상의 불확정성인데 패스. 하여튼 그래서 야 페이지. 양자 현상에서 불확정성의 정도는 플랑크 상수로 주어지는 뭐 그렇대. 상수니까 무시해. 왜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는 아니에요? 네, 변하는 건 변수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절대 용도에서도 양자적 떨림이 있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떨림이 있대요. 응? 절대 용도 양자 유체를 형성한다고 했어. 그래서 양자적인 떨림이 있대. 그래서 양자적 떨림은 결합력이 약한 고체를 액체 상태로 만든대. 그러니까 전자가 고체 상태였어. 결합력이 약했어. 근데 이 입자였던 전자가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액체인 양자 유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양자 유체 액체가 전기 저항이 사라진대요. 네? 전기저항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하냐? 전도가 겁나 잘 된다는 거지. 네. 전류가 흐른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 앞에서 얘기했죠? 절대 용도에서 부도체일 거라고 했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근데 이제 이걸 로플린이 설명했지. 뭐 강한 자기장을 가하면 뭐 한다고? 양자 유체가 됨으로써 전기 저항이 사라진다고. 초전도체가 된다야.
이걸 초액체성을 지닌 양자유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됐어? 그럼 절대 영도 근처에서 강한 자기장을 가해주면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는 뭐냐? 저항을 받지 않고 전류가 겁나게 잘 흐른다. 자, 이 전자의 존재는 전자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전자가 뭐 여기에 전자가 어떤 특정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입자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흩어져 있는 거야. 아까도 흩어져 있었는데. 네네네네네. 액체 상태로. 고체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는 나눠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양자유체 안에서 얘네들이 춤추나 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자구름이 분할될 수 있대. 됐니? 그러니까 춤춰서요? 입자의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쪼개질 수 없어. 요렇게만 될 수 있겠지. 요렇게만. 응? 그러니까는 정수계로만 있을까? 입자로 있다면. 하지만 입자로 있지 않고 여기 상태에 전자가 막 100개가 그냥 뒤섞여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수없이 쪼개질 수 있겠지, 이제. 네. 그러면 분수 전하를 가질 수 있더라. 그래서 분수 전하가 나타날 수 있더라. 이거야. 재밌는데? 재밌다고? 네. 다행이다. 설명이 너무 쏙쏙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만큼 설명할 수 있는 국어 선생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쌤들 다 자부심을 넘겼어요. 가지세요. 아니 나는 자부심이 과학이랑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쌤 엄청 싫어요. 좀 보는 편인데 얘는 됐고, 그러면 요 문제까지 풀어보자.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정수 양자홀이야. 니은은 분수 양자홀이야. 자, 정수 양자홀은 뭐였어? 1K에 제가 끌게요. 지금 높아지면 되나? 1K에서 강한 자기장을 구했을 때 뭐였어? 저항이 이렇게 뚝뚝 끊기고 네. 요거의 역수로 전기 전도가 일어나는 거였어. 그때 이제 뭐였어요? 전도율은 정수배였고 얘는 분수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 그 이유는 뭐였어? 입자의 상태가 사라지고 입자가 아니라 뭐 한다? 얘네들이 전자구름의 상태로 양자일체? 있기 때문에, 전자구름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분수 전하가 나타날 수 있더라 이거였지? 네. 자, 그러면 기억은 이런 거. 전자구름의 분할, 아예 바뀌었네요. 땡. 기억 니은 바뀌었네. 자, 그러면 니은은 전자의 전하량과 플랑크 상수의 관계를 이용해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다. 달리가 틀렸네요. 둘 다. 기억도 그래야죠. 그죠? 왜냐하면 측정값을 나타내는데 기억은 정수로, 니은은 분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한번 기억 니은은 모두 극저온에서 2차원 전장계에서 홀 저항을 측정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오케이. 맞네. 아우. 얘네 다 홀저항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이 이렇게. 아, 그럼 저희 지금까지 홀저항을 측정한 걸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홀 효과, 홀 저항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양자홀로 들어왔고, 정수배의 양자홀, 양자홀에서 분수의 양자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홀 저항을 아까 요걸로 측정한다고. 요런 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정수배가 나오냐 분수배가 나오냐 요 이야기야. 요 자기장이 겁나 세지면 된다야. 아, 이거 여기에다가 막 상황을 막 넣고 덧붙인 거야, 덧붙이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홀 저항을 측정하다 보니까 어머 왜 이렇게 끊기는 게 나오는 거야. 양자 효과. 근데 얘가 정수배더라. 그래서 정수 양자홀. 끊기는 구간이 나타나더라. 근데 왜 분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수 양자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4번. 기억 니은은 모두 자기장의 세기에 틀렸다, 그지? 응? 정비례하지 않았지?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으니까 양자화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속적으로 커지지 않고 뭐였어? 끊겨요. 끊기고 이렇게 평지 현상이 나타났죠. 기억 니은은 모두 동일 재료로 조건을 갖게 측정하더라도 달라진다. 아니죠? 이건 상식이었어요. 이거는 과거의 상식이었고요. 동일 재료가 달라지고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타나는 거잖아. 네. 같은 값이 나타나는 거. 재료에 상관없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빠잉. 빠잉. 빠이.